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프로그램비 한 200만원 내야 되고 광고비 한 100만원 내야 되고 이러면 300만원 정도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매 대행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누군가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한 5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현실적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이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막 구매 대행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면 영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없다라고 하시면 구매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70만원 이 정도면 괜찮은 컴퓨터 구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70만원이면 노트북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 비싼 그런 컴퓨터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구매 대행이라는 거의 특성상 뭐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고사양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해도 되거든요. 상품 번역하는 거, 이미지 편집하는 거, 뭐 스토어에 상품 등록, 엑셀 관리 이 정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이면 될까 말씀드리면 CPU는 i5급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은 256에서 512기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16기가 램을 말씀드리는 거는 메모리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 보면 8기가는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6기가 정도 되시면 되고 저장 공간은 256에서 512기가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저는 어떤 걸 쓰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한 4년 좀 넘은 LG 그램을 사용 중입니다. 저도 똑같이 i5급이고요. 16기가 사용을 하고 저는 256기가로 사가지고 1테라를 업하긴 했거든요.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작업이시면 충분할 거예요. 저도 4년 넘은 노트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해외 나가면 무조건 이걸로 작업하거든요. 그러니 컴퓨터가 너무 좋아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사업자 등록금 낼 때 얼마 들죠? 네, 영원 들죠. 영원. 돈 안 듭니다. 그러가면 스토어 개설한테 돈 드나요? 안 들죠. 영원. 통신 판매업 등록하면 여러분들 면허세라는 걸 내시는데 서울 경기권이다라고 하면 4만원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토어 여는 것까지 해가지고 4만원 정도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한 2장 정도 제가 만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연회비 나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회에는 대부분 연회비 또 빼줍니다. 근데 영원이에요. 실제로 카드 2장 만들어도. 제가 구매 대행을 하실 분들은 최소 물건 한 2-3개 정도는 미리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먼저 구매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 구매비 해가지고 저렴한 거 사세요. 5만원 정도면 충분히 제품 구매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송비 2개 해가지고 한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 5천원 해서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하다. 포토샵 쓰실 거다 라고 하면 사용료가 있는 건데 포토샵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뭐 3만원짜리 뭐 이런 거 쓰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화면 보여드리면 자, 포토샵 사이트 오셔가지고 구매하기 누르시면 3800원짜리 결제하시게 돼요. 이거 하지 마시고 옆에 플랜 보기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3800원짜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아래 내려가시면 이 포토그래피라는 게 있거든요. 26,400원 정도면 포토샵을 쓸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사용을 하시다가 나 이제 끊으려고 한다, 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고객센터 얘기하시면 한두 달에서 한 2-3달 정도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게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사용하시다가 한 번씩 나 이제 그만둘 거야 협박성 채팅 남기시면 아마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포토샵 비용은 대략 한 2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자재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쇼핑몰 하면 뭐 박스도 사야 되고 뭐 스티커도 사야 되고 포장지도 사야 되고 등등 많은 것들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비용은 영원에 가깝습니다. 영원. 근데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사서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아무리 고객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한 1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데 전체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더 더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트북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럼 컴퓨터 영원, 사업자 영원, 스토어 영원, 통신 판매 4만원 들었죠. 더하기 신용카드 영원, 연속 구매비 5만원, 더하기 배송비 만원, 더하기 포토샵 27,000원, 더하기 한 1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좀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 120만원 정도면 시작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노트북이 없다, 컴퓨터가 없다 라고 하시면 뭐 한 70만원 정도 더 하시면 한 190만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200만원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새는 돈이 많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매대행 시작할 때 반자동 프로그램 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냥 정말 쓰는 돈이잖아요. 써서 없어지는 돈. 위에서 120만원 뭐 190만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예비비가 100만원이지 실제로 쓰는 돈은 통신 판매 4만원에 연수급비 5만원, 배송비 만원, 포토샵 비용 2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20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자동 프로그램 쓴다 그럼 한 달에 적어도 뭐 한 15만원 이상은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곱하기 12 뭐 12개월 쓴다 라고 하면 꽤 큰 돈이에요. 물론 뭐 할인받아가지고 200만원 정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 그냥 나가버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팔리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분들 있죠. 광고 돌리는 분들, 상품 좀 등록해놓고 광고 돌려가지고 물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광고 전화 또 듣다 보면 또 한 100만원 결제 이러고 또 후회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내가 100만원씩 써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스템을 모르니까 돈이 그냥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 제가 2014년도에 처음 구매대행 시작할 때 2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구매대행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구매대행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돌아다니는 그런 순서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주문한다, 선 주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산이 언제 되는지 이걸 알고 있으면 배송비도 내가 먼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이 된 시점에 이 배송비도 받는 거니까 내가 먼저 쓴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판매가 일어나면 돈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이걸 알고 계시면 구매대행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한 10몇만 원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대행이란 게 결국 내가 자본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뭐 이것보다 이 돌아가는 흐름을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배대지 비용은 매번 내가 내야 되냐.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돈을 써서 물건을 발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정산을 받는다. 그러니까 배대지 비용이 내가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받을 돈이다. 그거를 먼저 낼 뿐이다. 상품 결제 비용도 계속 나가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 뭐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물건 구매하시면 카드가 정산되는 그 시점과 네이버에서 정산금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잘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썼던 뭐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 배대지 비용 이것들은 다 결국 돌아오는 돈이잖아요. 그걸 이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10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컴퓨터까지 있다라고 해버리면 예비비 100만원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넉넉하게 잡고 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프로그램비는 한 200만원 내야 되고 광고비 한 100만원 내야 되고 이러면 300만원 정도 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노트북이 없었다, 컴퓨터가 없었다 라고 하면 넉넉하게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컴퓨터 있어요, 집에 데스크탑이 있다거나 노트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안 사셔도 되니까 한 70만원 빼가지고 한 130만원 정도면 넉넉하게 좀 시작해 볼 수 있다. 이 금액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순서로 돈이 필요한가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면 그 단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 컴퓨터 있고 없고 정도만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거지 실제 시작할 때 딱 들어가는 비용은 20만원도 안 든다. 근데 여기에 쓸데없이 몇백만 원씩 돈을 쓰고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돌아가는 구조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처음부터 막 돈 쓰지 마시고 어디 막 몇백만 원 프로그램 결제하시고 뭐 한 100만 원씩 광고 결제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직구부터 접근하셔가지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좀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일하며 여행하는 CEO 네이버 카페로 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가입의사 남기시면 저희가 반갑게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